일단은 가장 뭐 관심사가 있는 게 이제 참사가 일어났고 많은 분들이 희생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를 하는 건데 그것이 희생된 분들에 대한 도리이고 그럴 텐데 재발 방지를 하려면 역시 중요한 게 근본적인 원인이 분석돼야 되는데요.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? 이제 아까 김인태 교수님께서도 그 부분이 이제 특히 규제 완화 그 부분이 핵심적인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항상 우리의 고민은 뭐냐 그러면 왜 해경이 구조를 제대로 못했나?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건데 뭐 시간이 없지만 뭐 예전에 우리 군대 가서 제가 포병했기 때문에 뭐 불 나고 그러면 그 불 끌고 가요? 불발탑이 막 널려 있는데 근데 그게 갔어요. 왜 갔냐 그러면 제가 그때 병장이었기 때문에 이등병 보낼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등병들은 제외시키고 무전기 메고 한 10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.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. 쪽팔리게 내가 병장인데 어떻게 이등병 희생시키냐. 그러니까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. 그게 사명감이에요. 그냥 가서 불 껐어요. 물론 뭐 그 사건이 뭐가 중요한 건 아니고 불발때 터지거나 뭐 죽거나 그건 그 차의 문제고 일단 명령이 떨어져서 간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런 게 사명감인데 그러면 왜 작동하지 않았나? 결국은 해경은 갔을 때 사명감도 없었고 가서 들어가서 그게 그렇게 부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나오라고 외치기만 했는데 그것도 안 했단 말이죠. 그럼 그러니까 사명감도 없었고 머리도 움직이지 않았고 몸도 움직이지 않았어요. 왜 그랬을까? 그거는 저는 우리 해경 내부의 관료주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관료주의, 특히 공공 부문의 관료주의. 그러니까 저는 뭐 다른 글에 이렇게 썼는데 썩은 호박이 지배하는 사회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우리 상층 부분이 다 그래요. 그러니까 중국과 좀 비교를 해보면 중국의 지도부는 말단에서부터 다 검증받으면서 이렇게 큰 사람들이 중국 지도부를 하기 때문에 30년 동안 고도성장하면서 큰 문제 없어요. 물론 뭐 세부적인 문제는 있지만 우리 사회 다 웬만한 공공주의 다 썩어 있어요. 다 썩어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해경 같은 경우 보면 해경 특히 그렇죠. 이건 식민지죠. 특히 점령군이죠. 육상경찰이 해경을 들어와서 점령을 했단 말이죠. 아는 게 없어요. 아는 게 없으면 밑에 하부 조직이 움직이느냐? 움직일 수가 없죠. 식민지 와서 점령해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호의호식하고 뭐 하는데 밑에서 움직이겠어요? 움직이지 않으니까 사명감이 없어요. 사명감이 없고 뭐 아는 게 있어야 뭐 교육훈련을 시키고 뭐 훈련을 하죠. 위에 머리가 식민지로 와서 그러면 뭐 머리도 움직이지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고 거기 그 조그만 배 보트 했던 지금 그 구속됐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사람이 주범인가? 진짜 나쁜 사람도 따로 있는 거죠. 관료 조직 아까 말한 식민지 해경을 식민지화 시킨 육상경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 문제가 그러면 해경에만 국한된 거냐? 우리 공공부문 다 그래요. 대부분 다.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은 밑에부터 올라갔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. 그리고 이게 전적으로 하는 게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5급 공무원, 고급 공무원 뽑을 때 이공계, 비공계, 비이공계, 비중이 한 5대5로 뽑습니다. 우리는 9대1로 뽑잖아요. 비이공계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, 이공계에 대해서. 아무것도 몰라요. 30년 동안 관료 생활을 했다는데 이 사람들 이공계 아는 게 없어. 근데 낙하산을 다 내려가잖아요. 아무것도 몰라요. 그럼 거기서 밑에 있는 하부 조직이 그러면 무슨 놈의 사명감이 있으며 그 사람들 머리가 움직이겠어요? 아는 게 위에가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리더십이라는 거는 전문적 리더십이잖아요. 자기 실력으로 리더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. 정치로 힘 가지고 위압적으로, 권위적으로 이게 눌러서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원재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, 아까 민주주의 문제예요. 거버넌스 문제고 썩어 있는 거죠. 위 상층이 아래로부터 통제가 안 돼요. 말로만 말로 통제하지 지자체 같은 거 잘 안 돼요. 그냥 공무원들이 그냥 저도 이렇게 자문위원 오락하면 그냥 따까리 써먹으려고 오락하는 거예요. 자기들 결정은 다 나와 있어요. 옆에서 그 들러리 써서 도장을 찍어달라는 얘기예요. 그런 게 그런데 잘안해서 그래요.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획해야 할 것인가? 공공부문 결국 거버넌스 개혁 그건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이거 거버넌스 개혁 아래로부터 통제 해야 되거든요. 단적인 예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KBS 이사회 7대4잖아요. 그 6대5로만 만들어도 엄청난 변화예요.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6대5냐 7대4냐. 그러면 공공부문도 마찬가지 뭐냐 그러면 이사회 다 바꿔야 돼. 이사회, 공익형 이사회. 다시 말해서 어떤 공기업이 있다 그러면
뭐 야당 추천 인사 가고 여당 추천 인사 가고 시민단체도 요즘 나눠 있으니까 진보적 시민단체 추천 인사 가고 그다음 보수적 시민단체 추천 인사 가고 그 사람들 공익 인사 들어가고 그러면서 밑에서 뭐 개혁을 하고 그래야 공공 부분이 움직이지 공기업도 움직이지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. 그러면서 뭘 바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이번에 세월호 문제가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뭐라고 할까요? 그 치부의 핵심을 건드린 뭐 그런 부분이에요.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. 근데 지금 하늘의 변화가 없어요. 이게 뭘로 변화시켜야 될까요? 뭘로? 결국은 민주주의 문제거든요. 아래로부터 통제가 되느냐. 공공 부분이 아래로부터 통제에 의해서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느냐. 그 시스템을 작동하느냐. 그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한 계획이 이루어지느냐. 하나도 안 이루어졌죠. 뭐가 이루어졌어요? 지금 뭐 300개 공공기관 지멋대로 굴러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 밑에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아래로부터 통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평가 기준을 바꾸고 평가 기준을 바꿔야 이 사람들이 움직이거든요. 그거 평가 기준 안 바꿔요. 왜? 기득권 특히 유리하니까 안 바꾸는 거죠. 그러면 뭐 바꾸기 위해서 공공부문이 안 바꿔요. 그러면은 뭐 해경이나 뭐 다른 공적 조직 다 마찬가지예요. 움직이질 않죠. 그러면 이제 하부 조직에서 이제 그럼 뭐 저 아까 말한 보트 타고 그 경정 희생양이죠. 왜? 위에서 뭐 지시가 되는 것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진위를 위해서 다 해먹는데 그리고 뭐 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매뉴얼도 뭐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뭐 결국은 그래서 우리 사회의 관료주의가 결국은 그 어린 학생 다 희생시킨 거예요. 그러면 문제는 그럼 우리 사회가 이걸 바꾸는 방향으로 가고 있냐? 뭐가 바꿨냐?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. 여튼 여성은 마치겠습니다. 여튼 제 생각으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걸 다 바꿔야 돼요.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통제, 거버넌스 개혁, 말로만 거버넌스 개혁하지 말고 그렇게 바꾸지 않으면 큰 진전이 없을 거예요.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